11월 23일 금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 경기 등 17개 시도 고위직을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독차지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자치분권과 정면 배치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가끔씩 무단 결석하는 초중고생도 학교가 집중관리를 하게 됩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집단폭행 중학생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학생안전망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카풀앱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강제추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카풀 시장이 커지면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많아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인인 백종덕 변호사가 허경열 경기 남부경찰청장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혀 양측 간 진실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주민들이 투표로 뽑은 공무원을 동장에 임명하는 동장 주민추천제가 수원에서도 선보입니다. 수원시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계획이 나란히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인천, 경기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 최고기온 7도,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금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먼저 금요일 아침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인천판 일면 종합면 기사입니다. 인천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 고위직을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독차지 하는 관행이 수십 년째 되풀이되고 있다는 내용 고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강력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전국 시도에는 행정안전부 고위직들이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결국 중앙집권적인 제도가 뿌리 깊게 남아있는 한 이 자치분권 실현은 묘연하다 이런 지적을 사고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게 예를 들면 인천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이 국가직으로 행안부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 역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이 고위직들은 행안부 공무원들이 독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시도 이 정책을 입안하고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도의 자치분권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행안부에서는 이 중앙정부와 시도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국가직 공무원들이 부단체장을 맡는 게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행과 이 적폐부터 해소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이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최근 이 집단 폭행을 당한 후에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추락사한 중학생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에 대한 이 안전 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갖고 보완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인천 지역에서 이따금씩 무단 결석을 하는 초, 중, 고등학생일지라도 일선 학교가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집중관리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 미취학하거나 무단 결석 학생 관리 세부 시행 기준을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겠다라는 게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 폭력이나 다문화 또는 북한 이탈, 또 특수 학생에 대한 폭력이 발생할 때에는 사안에 따라서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퇴학이나 강제 전학 조치를 내린다 이런 방침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논평을 내고요.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열흘이나 지나서 인천시 교육청이 입장을 내놨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는 내용도 함께 싣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19면 사회면입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카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있는데요. 카풀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카풀 앱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는 이 카풀 중개를
맨 처음 제시했던 티크를 비롯해서 플러스, 럭시 등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카풀 사업이 호황인 상황인데요. 그만큼 카풀 시장이 커지면서 자칫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크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판 보시겠습니다. 경기판 일면 종합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백종덕 변호사. 이 백 변호사가 허경열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장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는 내용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백 변호사는요, 이들 2명의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수뇌부 경찰관들이 모 건설 현장 식당 사장으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았다라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이 범죄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이 지사 측에 이 지사는 이 백 변호사의 고발 방침과는 무관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백 변호사가 이 지사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밑 교감 하에서 이런 조치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결국 경찰과 이 지사 측 간의 이 법정 공방이 갈수록 치열하고 또 법리 논쟁으로 번지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기판 일면 종합면 한 꼭지 더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이 투표로 뽑은 공무원을 해당 지역 동장에 임명하는 동장 주민 추천제가 수원 지역에서 선보일 전망입니다. 수원시가 이 국내에서는 광주 광산구에 이어서 2번째로 내년부터 이런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선 내년도에 모두 4개 동에서 동장 주민 추천제를 시범 운영을 해본 이후에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라는 게 수원시의 입장입니다. 끝으로 8면 경기 메트로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이 광명시와 시흥시에 이어져 있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 보도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 들어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요. 일반 산업단지도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정비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결국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일반 산업단지와 도시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유통단지, 배우주거단지 등 모두 4개 단지로 구성이 되며 부지는 약 202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이 될 예정인데요. 이제 구체적인 행정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시대의 화두는 복지입니다. 이 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나려면 스포츠를 바탕으로 한 이 복지 정책이 절실하다. 이런 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이를 실천하고자 지난 2005년 국내 처음으로 설립된 단체가 있습니다. 국내 유일 체육 분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이 전국의 30개 지부와 지회 그리고 6천여 명의 회원, 특히 인천에 이 본원을 두고 있는 기관인데요. 사단법인 한국스포츠복지진흥원입니다. 스포츠 복지의 개념은 도대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인지 관계자 모시고 직접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스포츠복지진흥원 노정숙 이사장 모셨습니다. 노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스포츠와 복지, 이 시대의 화두긴 합니다만 두 단어를 합친 스포츠 복지, 좀 생경하게 느끼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 복지의 정의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운동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동호회를 통해서 해오던 스포츠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들에게 장소 제공이나 어떤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스포츠에 참여하게 되고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과 자신감을 갖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스포츠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이 스포츠 복지다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한국스포츠복지진흥원을 창립해서 올해로 14년째 이 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궁금한 건 어떻게 이런 스포츠 복지다라는 이 개념을 구체적인 사회 활동으로 구현할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셨는지요?
예, 제가 어릴 적부터 운동을 좋아했고요. 사이클 선수로 학창 시절을 보냈고 저는 결혼을 해서도 꾸준히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러 간 그곳에서 어떤 분이 13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진통제를 먹으면서 운동을 한 결과 건강하게 지금은 잘 살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스포츠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고 번역도 부탁해서 공부하면서 스포츠 복지야말로 국가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사비로 봉사를 시작했지만 몇 년 동안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이 드는데 무슨 운동을 복지를 해? 운동으로 하는 의문의 눈초리와 뜬구름 잡고 있다는 수근거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진흥원에서 했던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스포츠 바우처가 생겨났고 찾아가는 유스포츠 프로그램들이 확산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진흥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전맥하면서 스포츠 바우처라는 이런 개념도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됐던 거군요. 네. 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자, 그런데요, 이 스포츠 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국제적인 스포츠 복지의 동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동향 어떻습니까? 캐나다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체육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좋은 시설에 연 2만 원만 내면 마음껏 얼마든지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운동을 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인다고도 합니다. 독일은요, 1950년대 후반에 스포츠 제2의 길 및 황금 계획을 수립해 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스포츠 클럽을 공공복지라 생각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평등한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스포츠 기본법을 제정해서 스포츠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4세 이상 미취학 아동, 장애인, 노인 정책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영국은 장애인 올림픽의 발상지이고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복지가 잘 발달된 것이 특징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웰빙, 개인적, 사회 공동체적 발전, 경제적 발전, 5개 분야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의외로 이 스포츠 선진국들은 다양한 스포츠 복지 이 개념을 전맥한 활동들을 이미 펼쳐오고 있군요. 네. 네. 한국 스포츠복지진흥원이 이 펼치고 있는 사업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주요 사업 분야를 소개한다면 어떤 내용이고 또 그동안에 거둬들인 어떤 성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는 스포츠 복지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0개 관청에서 제정되도록 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는 나눔 지원 사업으로 독거노인, 장애우, 다문화 아동 청소년 지역 지원 사업. 셋째는 사회복지시설, 기관봉사, 재가복지 사업과 스포츠 강사 파견 사업. 넷째, 스포츠 복지사 자격 검정 사업과 스포츠 전문가 양성 사업.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스키 캠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진흥원을 운영해 오시면서 보람도 있고 또 어려웠던 순간도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꼽는다면 어떤 것을 들을 수 있을까요? 13년 전에 이름도 생소하던 스포츠, 댄스, 요가, 벨리 댄스 등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운동에 참여하신 어른들의 밝은 모습과 건강해진 모습으로 고맙다며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혹 때로는 비행 청소년 또는 부적응 아이들이 운동을 통해서 소통하고 밝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부심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 스포츠 복지 사업을 펼치시면서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부나 관련 부처에 들려주고 싶은 이 건의 또는 요청의 말씀 있으신가요? 정부나 기관에서는 발표 자료들을 보면 1달러를 운동에 투자하면 3달러의 의료비가 절약되고 TV나 병원을 가면 운동이 좋다, 운동을 해라, 운동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좋은 프로그램을 들고 찾아가면 반응과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 아직 스포츠 복지는 너무 이르다. 라는 반응이 지금 거의 한결같았습니다. 이제는 발표나 자료를 만들지 말고 만들었으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정부나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만 만들 게 아니라 네. 이왕 만든 법이다라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앞으로 이 포부와 계획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손쉽게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이 제도나 이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특히 이 스포츠 복지는 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스포츠 복지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최고의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이제는 말로만이 아닌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많이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진흥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찾아가는 스포츠 마사지, 뉴스포츠, ADHD 심리운동, 노인 낙상 예방, 노인 치매 예방, 청소년 방송 댄스 등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들이 진흥원과 정부의 중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국민 누구나 이 보편적인 스포츠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건강하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움말 주신 분, 이 국내 최초로 스포츠 복지 개념을 도입해서 실천에 옮기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스포츠복지진흥원의 노정숙 이사장이었습니다. 11월 23일 금요일 인천일보 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가 느껴지고 잠시 머무는 것으로도 풍요로운 삶의 선물이 되어주는 바다와 도시가 살아 숨쉬는 생명의 터전 시흥시입니다.